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내란 특검의 선봉장 조은석 특검에 대한 기대가 우려를 앞서고 있습니다. 최초 민주당에서 조은석 특검을 추천하자 함께 추천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당시 적폐검사 홍만표와 함께 찍었던 사진과 내란 진압 당시 법사위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두둔하는 발언 등이 초록이 동색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어준 총수가 그 사진은 노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고 팩트체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선택 이후 그 우려들은 빠르게 진정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자정을 넘은 새벽 시간에 이뤄졌는데 조은석 특검에 대한 부정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자 논란을 잠재우고자 이 대통령은 새벽에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어찌됐든 현재 조은석 특검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최광욱 전 의원도 3대 특검 인선에 흡족하다며 조은석 특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깨끗한 검사는 아니다. 검사 시절 잘하고 못한 게 있는데 이 복잡하고 다 들쑤셔야 하는 내란 특검만큼은 독하게 잘할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철 기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검사 시절 별명이 재수사 전문 검사였다. 왜? 다른 검사들이 수사하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서 사회적 논란을 빚을 때 투입돼서 수사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그는 한동훈의 장인이자 검찰 선배였던 진영구 전 검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장관의 압력에 맞서 세월호 123 정장의 기소를 관철시켜서 유죄를 이끌어냈다. 조 특검은 정치권과 검찰 내부, 재벌, 언론을 가리지 않는 수사로 성과를 냈지만 좌천성 인사를 여러 차례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 특검은 대검 공보관을 거쳤기 때문에 수사뿐만 아니라 공보 감각도 탁월하다는 평이어서 내란 종식을 이끌어낼 적임자가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앞서 최광욱 의원은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지금의 검찰이 그래도 수사는 검찰이 낫다는 식의 엄풀을 세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은석 특검은 그 공보 능력이 탁월하다는 공통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현재 시중에서 나오는 평가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은 잘 파헤쳐야 하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 파헤쳐진 것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3대 특검 인선이 잘 이루어졌다. 특히 가장 중요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마라맛 수사 능력과 탁월한 공보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흡족하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조은석 특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첫 일성 때문이었습니다.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 자, 사초, 즉 역사 자료를 남기듯 부끄러움을 남기거나 후회 없이 수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은석 특검은 이미 사초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한겨레 강희철 기자의 2019년 기사를 보면 조은석 특검이 집필한 수사 감각이라는 책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오르자 조은석 당시 고검장은 사퇴하며 자신의 수사 경험과 후배 검사들을 향한 수사 지침을 400여 페이지의 수사 감각이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자, 그 책 서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필자의 경험이 반면교사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 2019년 당시 이 책에 대한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재미있어서 쉽게 읽힌다. 검사가 쓴 자료집이나 실무서적은 많이 봤지만 수사 비법을 전수하는 책은 처음이라 유익하다. 어렵게 책을 구해 읽었다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영업 비밀을 알려주는 거 아닌가? 즉, 검사의 공격법은 뒤집으면 변호인 측의 방어법이 될 수가 있는데 천기누설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400여 페이지에 걸쳐 쓸 만큼 그에게는 자신만의 수사 기법과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27년간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람이 다시 한번 사초를 남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좋은 대통령과 나쁜 대통령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기록 아니겠습니까? 기록을 남기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부심과 공명심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유병호와 같은 자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퉁치기, 쪼개기, 넘겨짚기, 신용문 객잔처럼 칼을 써야, 감사 대상을 비쓰레기, M걸레 등의 표현으로 자신의 감사 노하우를 남기고 공유하려 했죠. 하지만 조은석의 이 수사 감각은 유병호의 노트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대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입을 열어 범죄 및 그 관련 정보를 말하고 수사에 협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스스로 털어놓게 할 것인가?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은 정의롭지 못하고 비난을 초래한다. 추후 법정에서 별건 수사가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다. 형사소송법은 기망에 의한 자백 등은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위법수사가 아닌 심리적 방법에 의한 정보 수집은 얼마든지 허용된다. 그러면서 압박, 별건수사, 위법 없이 심리전으로 상대가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었던 사례들을 쭉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은 자신의 실패 사례도 상당 부분 적어놨다는 겁니다. 나처럼 하지 말아라 이거죠. 어떤 사건은 1, 2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상고심 결론도 같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결론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방심하다 당했다, 큰 교훈을 얻었다. 그 이후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일지라도 피고인 쪽 상고 이유서를 반드시 확인했다. 그리고 수시로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피고인 측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반박 의견서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시로 제출했다. 대법원 재판 상황을 상시 예의주시하라. 그리고 세월호 건은 타협이 있었다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 해경 1, 2, 3 정장에 대한 구속 기소를 조특검은 강력히 주장했지만 계속된 재검토 지시에 불응했고 반년을 끌다가 불구속 기소로 결국 타협이 이뤄졌다. 당시 유가족으로부터 조특검은 욕을 먹었고 박근혜 정부도 이것을 항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는 결국 좌천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특검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항명은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항명한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인사권으로 반드시 보복한다. 모든 권력의 속성이다. 이후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항명을 한 적이 있죠.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윤석열 관저비리와 권익위 감사 등의 강도 높은 감사로 맞섰고 윤석열은 유병호를 앞세워서 그를 탄압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부심, 공명심,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사감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국힘에서는 재밌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3대 특검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괴멸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맞죠? 내란 정당은 반드시 괴멸되어야만 합니다. 일단 죽고 다시 부활을 하시던가 권터중래를 하던가 해야겠죠? 그리고 특검 임명 소식에 국힘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 탈퇴 뒤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면서 정당 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망할 님도 없는 국민의힘이라는 칼럼을 쓴 김소희 칼럼니스트는 현 국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외력으로 뜯어지거나 갈라지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내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 정당 해산이라도 시켜주길 바라는 게 아닐까. 뭉칠 힘은커녕 분열할 힘도 없는 그들은 이준석처럼 내 목을 쳐달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반작용의 힘으로 재기하려 한다는 거죠. 반작용이든 뭐든 우리는 정석대로 갑니다. 나라 팔아먹어도 찍어주는 그 41% 믿고 계속 변신해 보세요. 변신은 자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말에 따르면 3대 특검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2,000명 검사 중에 윤석열이 묻지 않은 120명 검사를 뽑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소 30%의 친윤 검사들이 그 특검에 흘러들어와 스파이 짓을 하고 교란 작전을 펼친다는 거죠. 그래도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식의 엄풀과 함께 되치기를 감행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자, 특검도 우리도 이 점을 유념하면서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조은석 특검의 책을 주목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겁니다. 범죄가 검사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 즉, 범죄를 지나치게 하면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차용해 오늘 뉴스버스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내란 세력 한 명도 못 빠져나간다.
돌이켜보면 2019년 7월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는 것을 보고 조은석 검사는 이 책을 쓰며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을 떠나간 것입니다. 저건 가짜야. 내가 진짜야. 2025년 6월 특검으로 돌아온 그는 내란 수사로 윤석열을 빠짐없이 조지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봤지? 내가 진짜 검사야. 마치겠습니다.